자, 5과 본문 세 번째 수업 같이 해봅니다. 자, 싱가포르에서는 사람들이 건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수단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to protect는 이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그래서 자, 땅 위에 있는 환경입니다. 즉, 땅 위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을 이용을 하고 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이제 건축을 이용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이야기. 자, let's hear what. 자, 이 사람, 이 건축가인 이 사람이 says 말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 eco-friendly building. 이 eco-friendly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가도 엄청나게 많이 만날게 될 겁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친환경 건물들에 대해서 이 건축가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죠. 자, 싱가포르는 더워요.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throughout은 1년 내내. 뭐 전체에, 곳곳에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아요. 대부분의 건물들이 에어 컨디셔닝이 필요로 한데 which 그것은 이용을 하게 됩니다. 많은 에너지를. 그리고 contribute는 기여하다, 공헌하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climate change는 하나의 덩어리로 외웁니다. 기후변화. 그러면 자, 싱가포르이 항상 덥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에어 컨디셔닝이 필요하게 되고 그 사실이 그것이 이제 모든 건물, 대부분의 건물이 에어 컨디셔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기여를 한다. 기후변화는 안 좋은 개념인데, 그죠? 거기에 기여한다. 말이 조금 뉘앙스가 안 맞아요. 원래 contribution 좋은 의미로 많이 쓰죠. 기여하다, 공헌하다. 근데 여기서는 기후변화에 또는 뭐 cause 같은 의미로 썼죠.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다 라고, 기후변화의 좀 일부분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자, that's why 그것이 싱가포르의 건축가들이 have begun to design 친환경 건물을 디자인하기 시작한 이유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that use, 이 친환경 건물이라는 게 뭔가 하면 less air conditioning, 그래서 에어 컨디셔닝의 사용을 적게 하고, 하지만 사용은 적게 하지만 still cool, 내부는 여전히 시원한 그런 eco-friendly building이에요. 그럼 이 친환경 건물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제 흔히 우리식으로 하면 에어컨이죠. 에어 컨디셔닝의 사용은 적게 하는데도 여전히 stay cool한 거.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가 절약될 테고, 그럼 당연히 기후변화에도 조금 더 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많은 건물들은 are 디자인이 됩니다. 또는 이 디자인은 말 그대로 기획 또는 설계 또는 말 그대로 디자인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open structure, 공개된 구조입니다. 열린 구조라고 하는 거죠. 개방형. 건축에서 쓸 때는 개방형 구조다. 그 개방형 구조라는 게 특징이 뭘까? 자, 이 구조는 makes it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it이 가목적어죠. 그리고 for outside air는 의미상의 주어가 to move, 진목적어예요. 해석을 할 때는 외부의 공기가 to move, 이동하고 움직이는 거죠. 건물 전체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구조다. 그래서 자, 이 개방형, 즉 open structure의 특징은 뭔가 하면 외부의 공기가 들어와서 건물 전체로 이동을 하도록, 그래서 내부가 시원하게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구조다라는 거죠. 이 자연적인 공기의 흐름은 how, 이 건물들이 stay cool, 시원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건물들이 에어 컨디셔닝을 적게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stay cool, 시원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자연적인 공기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내용 확인해서 나오기가 좋겠죠. 그렇다라고 이제 이 건축가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동사형을, 이 뒤에도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흰개미 집에서 흰개미 집의 구조를 관찰해가지고 거기서 따왔던,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동사형 봅니다. 사람들은 이용하고 있다. 현재 진행 시제 are using,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의 to 부정사죠. to protect. let 목적어 동사 원형, 그리고 what
이 건축가가 says, 단수의 주어로, 단수의 동사로 수일치를 시켜서 그 다음에 싱가포르이 are, is. 자, 1년 내내 연중 덥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need, 복수의 동사, which. 자, 이럴 때 지금 이것도 반복해서 나오는 유형인데 콤마 뒤에 나오는 위치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일 때 이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의 수는 해석을 통해서 이 위치의 선행사가 앞문장에 나온 명사다. 그럼 이 개별 명사에다가 일치를 시켜요. 근데 이 내용이 앞문장의 일부나 앞문장의 전체를 받는 해석이다라고 할 때는 동사는 단수로 씁니다. 그럼 지금 위치가 누구를 받을까? 에어 컨디셔닝을 받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 지역이 워낙 더워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에어컨 가동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단수로 uses. 그래서 많은 에너지 사용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고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which 뒤에 uses하고 contribute를 연결을 하겠죠. 그래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자, 그것이 이유이다. 그래서 that is why 건축가들이 사용해 오고 있는 거죠. have begun. 이 begin은 to 부정사를, 그래서 to design, 친환경 건물을 이제 기획하기, 디자인하기 시작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이때는 관계대명사 대시 앞에는 eco-friendly buildings를 받겠죠. 그래서 use 복수의 동사로. 하지만 are. 그래서 항상 이제 and나 but이나 or 같은 등위 접속사가 나올 때는 앞뒤로 반드시 동일한 동사 형태, 동일한 구조를 연결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반드시 드립니다. 고등학교 가고 모의고사 보고 수능을 봐도 항상 확인해야 되는 요소니까. 자, 그 다음에 많은 건물들이 디자인이 된다, 설계된다라는 수동태가 되겠죠. are designed. 그리고는 to have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design이라는 동사가 토익 같은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be designed to 부정사라는 to 부정사도로 기획되다, 설계되다. 그 구문 하나 알면 이 구조는 보자마자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러한 구조가 뭐뭐 할 수도 해주다. 이게 이제 서술형에서도 쌤이 이야기하겠지만 뭐뭐 하게 해준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동사가 make, 그리고 let. 이게 뭐뭐 하도록 만들다, 허락하다, 허용하다지만 한국말로 해석을 부드럽게 할 때는 하게 해준다.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allow라는 동사죠. 목적어가 to 부정사도록 해주다. 그리고 또 하나가 help.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거나 to 부정사도록. 한국말은 도와주다지만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제시된 동사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어법을 적용해서 서술형을 쓰는 연습도 하고. 지금은 해준다라는 현재 사실이죠. 현재 시제 makes.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그래서 지금은 가목적어하고 함께 쓸 수 있는 진목적어 자리가 됩니다. to move. 자, 이러한 공기의 흐름이 뭐뭐 하는 방법이다. is how. 이러한 건물들이 stay, 복수의 동사로 stay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cool, 시원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자, 어법 선택을 가봅니다. are using, 목적어 존재하는 능동의 구조. 그 다음에는 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to 부정사가 필요한 자리. 그 다음에는 let's hear, 동사 hear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that과 what의 구별은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지금은 주어, 동사, 지금은 이제 say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그래서 문장 구조 자체가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what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구별할 때 반드시 what하고 대시, 예를 들어 what하고 대시 이렇게 명사 뒤에 있다. 그러면 절대로 what은 못 나온다고 그랬죠.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자리에서는 that만 써야 한다. 근데 지금처럼 here 같은 동사 뒤에서 what하고 대시 나와 있다. 이때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둘 다 명사절이죠. 그러면 출제 포인트가 명사절의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포인트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지금도 이렇게 동사 이제 says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면 what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끝이 난단 말이지. 그 다음에는 주어가 단수니까요. 동사도 says 단수로 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need, 복수의 동사로 그런데 그것이 콤마 뒤에서는 대신 나올 수 없다. which. 관계대명사 위치가 이끄는 문장의 동사. 지금처럼 문장 전체의 내용이나 일부의 내용을 받을 때는 단수로 uses.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앞뒤로 반드시 동일한 구조 형태를 연결해야 한다. contribute 단수의 동사로. 지금 이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요거를 답만 체크하지 말고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근거나 이유를 쌤이 계속 앵무새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한과를 보지만 쌤은 지금 중2, 중3, 고1, 고2 것까지 한 번에 2개 내지 3개 과를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설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의 어법에서 물을 수 있는 패턴들이 일정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라고. 그냥 넘기지 말고 and가 나왔거나 앞뒤로 동일한 구조 연결한다. 콤마 뒤에 위치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글에 나오는 동사의 수 판단을 할 때 앞문장의 일부나 전체는 단수,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다면 그 명사에 따라 일치를 시키자. 그런 게 반복되고 쌓이면 고등학교 갔을 때 아주 어법이나 학교 내신 문제들이 쉬워질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architect가 주어니까 have, 그리고 buildings. 아까 보세요. 쌤이 명사 뒤에서는 절대로 what이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that. 그리고 buildings가 일반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올 때는 앞에 나오는 명사의 선행 수일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buildings하고 맞게 use.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 나왔죠. 그러면 use하고 are 연결하겠죠. 이런 병렬이나 병치라는 구조. many buildings가 주어니까 are designed to 부정사, be designed to 부정사라는 구문 땡큐죠. 자, 이러한 구조가 단수죠. makes. 보세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를 쓰라고 했지. possible. 그 다음엔요. 의미상의 주어. 왜? to move가 진 목적어 역할이니까. 그 앞에서 외부의 공기가.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격 for 명사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자, how 이러한 건물들이 stay cool이 되겠죠. 그래서 이 how 같은 구조가 간접 의문문 형태로 나올 때는 주어 동사의 어순을 갖추고 나오죠. 그대로. 그래서 how these buildings stay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본문 5과 본문 세 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